사랑하는 어머니 제니스를 병으로 잃게 된 마크는 상심에 빠지고, 마크의 아버지 잭은 슬픔에 빠진 아들을 혼자 두고 싶지 않았지만 사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2주간 삼촌인 월리스네 집에 마크를 맡기게 됩니다. 그곳에는 월리스의 아내인 다정한 수잔과 큰아들 헨리, 그리고 헨리의 여동생 코니가 마크를 반겨주었죠. 사랑하는 아버지 잭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잭은 마크가 잘 지낼까 염려가 되었지만 다행히 헨리와 마크는 잘 어울리는 친구가 되었죠. 또래들에 비해 과격하고 특이한 행동을 하는가 싶은 헨리. 둘이 조금 친해졌나 싶은 어느 날 헨리는 마크에게 엄마가 죽었을 때 얼굴을 보았냐는 다소 불편한 질문과 함께 자신의 남동생 리차드 또한 익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리차드가 물에 빠져 죽었을 당시의 얼굴을 묘사하며 마크에게도 너희 엄마가 죽을 당시 얼굴을 자세히 봐두지 그랬냐는 이상한 말을 해대죠. 마크는 이런 헨리에게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내 헨리의 빠른 사과에 마크도 마음이 누그러지죠. 수잔은 너무 일찍 떠나버린 자신의 어린 아들 리차드를 그리며 언덕에서 자주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잊지 못해 잠을 설치던 마크는 수잔에게서 엄마의 모습을 떠올리고 아들 리차드를 잃은 상처가 깊은 수잔 또한 그런 마크를 다정히 감싸주며 위로하죠. 그리고 그런 둘의 모습을 지켜보는 헨리가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석궁으로 살아있는 동물들을 겨냥하며 놀던 헨리는 결국 자신을 보며 늘 지저대는 게릴소와 죽게 만들고, 살생을 했다는 충격에 빠진 마크에게 헨리는 태연하게 그저 실수였을 뿐이었다 말하죠. 죽은 개를 우물에 유기하고도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헨리의 모습을 보며 마크는 헨리가 점차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헨리의 남동생이자 수잔의 죽은 아들 리차드에 대해 수잔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마크를 헨리가 불러내고, 일전에 있었던 일로 인해 마크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이내 헨리를 따라 나서게 되죠. 마크를 자신의 아지트로 불러낸 헨리는 사람 모양의 커다란 인형을 마크에게 자랑합니다. 그리고 둘은 인형을 들고 어디론가 향하죠. 물론 마크는 헨리가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이었죠. 이어 마크는 헨리가 차들이 달리는 고속도로 한가운데 아래로 인형을 망설임 없이 던져버리는 모습에 경악하죠. 헨리의 이런 행동은 끔찍한 참사를 낳게 되었고 곧바로 달려온 경찰차를 피해 드는 황급히 몸을 숨깁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냐고 다그치는 마크에게 헨리는 그저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이라고 말하죠. 헨리에게는 끔찍한 참사마저 그저 놀이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마크는 사실을 월리스에게 알리려고 하지만 헨리는 이 모든 일을 마크에게 뒤집어 씌우겠다고 협박해 마크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또한 헨리는 자신의 여동생 코니를 마크가 아낀다는 사실을 알고 마크 앞에서 일부러 더욱 코니를 괴롭히고, 코니를 괴롭히지 말라고 덤벼드는 마크에게 코니도 제거해버릴 수 있다고 협박하죠. 코니는 헨리 자신의 친여동생임에도 말이죠. 둘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방에 들어온 수잔에게 헨리는 곧장 표정을 바꾸고 게임 중이었다고 천진하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헨리는 정말 위험한 아이죠. 이후로 마크는 헨리가 코니를 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고, 엄마를 잃어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 이곳에 온 마크를 더욱 정서가 불안해 보이는 어두운 아이로 만들어버렸죠. 이후로 마크는 코니를 헨리로부터 지키기 위해 코니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려 했고, 헨리는 마크가 아버지의 전화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화를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헨리는 리차드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신의 엄마 수잔의 모습을 마치 관찰하듯 지켜보죠. 코니를 아끼는 마크의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헨리는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 코니를 데리고 위험 지역에 코니를 던져 넣어버립니다. 결국 살얼음이 깨지고 코니는 물에 빠져버리고 말죠. 불안감에 급하게 뒤를 쫓던 마크는 코니를 구하려 하지만 마크도 그저 아이였을 뿐이죠. 상담한 위험 가운데서 다행히 코니는 어른들의 손에 의해 간신히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마크는 결국 헨리가 코니를 해하려 했다고 수잔에게 어렵사리 털어놓지만 자신의 아들에 대한 모욕을 참지 못한 수잔은 자신도 모르게 마크의 뺨을 때리고 말죠. 수잔은 마크에게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다그칩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자 마크는 결국 아버지에게 헨리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리며 빨리 와달라고 연락하죠. 헨리는 마치 자신이 가족들을 독살이라도 할 것처럼 마크를 부추기고 냉장고에 음식들을 마구 싱크대에 던져놓는 마크를 점차 집안의 천덕꾸러기로 몰아갔습니다. 착한 마크의 행동이 변하자 마크의 말이 못내 신경 쓰였던 수잔은 마침내 헨리의 아지트인 오두막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리차드가 마지막 순간 가지고 놀던 소중했던 장난감을 발견하죠. 그 장난감은 리처드를 기억하기 위해 수잔이 줄곧 찾고 있었던 장난감이었습니다. 수잔은 헨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고 다그치고 헨리는 그런 수잔에게 달려들어 인형을 빼앗기 위해 덤벼들죠. 처음 알게 된 아들의 폭력성에 수잔은 혼란스럽기만 하고 헨리는 이 일로 자신의 어머니인 수잔마저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헨리는 마크를 자신의 계획에 끌어들이기 위해 수잔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마크를 부추기고 수잔을 구해야 한다며 날뛰는 마크를 이해할 리 없는 윌리스는 마크를 방에 가둬버리고 말죠. 수잔을 언덕으로 유인해가는 헨리를 본 마크는 자신을 막아서는 윌리스를 밀쳐내고 수잔을 구하기 위해 언덕을 향해 내달립니다. 수잔은 헨리에게 리처드가 죽던 날에 대해 진실을 말해달라고 리처드를 죽인 것이냐고 물었죠. 당황하는 헨리에게 수잔은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자신을 정신병원에 가두는 것이 두려워진 헨리는 수잔을 피해 달아나는 척 언덕의 낭떠러지로 수잔을 유인합니다. 그리고 헨리는 자신을 뒤쫓아온 엄마를 절벽으로 밀어버리고 수잔은 절벽에 간신히 매달리게 되죠. 위태롭게 겨우 매달린 수잔에게 돌을 던져 떨어뜨리려 하는 헨리를 급히 뒤쫓아온 마크가 다행히 밀쳐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헨리와 마크가 몸싸움하는 사이 수잔은 간신히 절벽 위를 기어오르는 데 성공하지만 이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두 아이를 수잔은 붙잡느라 다시 위기에 처하고 말죠. 필사적으로 두 아이를 구하려 했지만 둘 모두를 끌어올리는 데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고 말죠. 그리고 수잔은 결국 어려운 선택을 하고 맙니다. 헨리의 손을 놓은 수잔. 이렇게 간신히 헨리로부터 목숨을 건져낸 둘.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홀로 지배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던 맥컬리 컬킨의 사이코패스 연기 변신이 돋보이는 영화 좋은 아들. 적과의 동침을 감독했던 조셉 루벤이 제작하고 감독한 작품이라 더욱 감상해볼 가치가 있죠. 반지의 제왕으로 유명한 일라이저 우드의 어린 시절 모습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